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의 테슬라와 엔비디아 차트 복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일봉 차트와 계속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소파동은 이쁜데 대파동이 과매도권에 깊이 들어와 있다 라고 얘기 드렸죠. 여길 보시면 비트코인을 보시면 이렇게 소파동 모양도 좋고 대파동도 과매도권에 깊이 들어있지 않아서 이때는 바로 어느 정도 흔들렸다가 위에서 흔들렸다가 상승했죠. 네, 하지만 테슬라 일봉은 대파동이 과매도권에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소파동이 이쁜 모양을 보여도 이렇게 내려와서 출렁이다가 다시 바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뭐 이 파동 모양도 엄청 좋은 파동 모양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이 하단 구간에서 헤매다가 280 구간 정도 여기를 언젠가는 탈환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도 말이 나오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밟고 지나가느냐. 여기가 약 236부근이거든요. 236불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들여밟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날 것 같기도 하고 여기를 못 지키면 다시 재차 하락하겠죠. 이런 쪽으로.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상승은 275불에서 280불 여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6불을 지켜주면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이때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했지만 결국 쭉 하락했는데요. 245불 옵션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쭉 하락했습니다. 물론 230불 옵션 지지 구간이 있어서 232.8불을 찍고 상승해 주었는데요. 물론 여기에선 240불 저항 구간이 있었고 재차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프리장에서 245불 근처를 맴돌고 있었죠. 테슬라는 마루 두 개를 잡죠. 아래로 두 개, 위로 두 개. 그러면 250불, 260불, 아래로는 240불, 230불입니다. 정확하게 230불 근처에서 딱 멈춰줬죠. 그래서 약 옵션 구간 파란 나라 90% 적중하면서 이날 마감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준선을 긋고 파란 나라냐 빨간 나라냐에 따라서 추세를 하락이냐 상승이냐를 가리킨다고 했죠. 이 기준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은 저항선 245불에 오면 숏을 그리고 지지선 234불에 오면 롱을 잡으면 되는 날이었습니다.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경쟁사 중국 전기차들이 사상 최고가를 찍은 날이기도 한데요.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겠죠. 그래서 프리장에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바닥까지 온 거죠. 220불까지. 그래서 옵션 구간을 보면 프리장에서 235불 맴돌다가 위로는 240불, 250불, 아래로는 230불, 220불. 이렇게 구간이 정해졌는데 정말 그 구간을 거의 100%를 훑으면서 지나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항과 지지 구간이 있었지만 이날은 저점이었죠. 저점. 저점을 지나가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항선 230불에 오면 숏을, 지지선 220불에 오면 롱을 잡으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FOMC가 있었는데요. 연준 풋이 발동한 날이기도 합니다. 일단 금리 인하 예상의 수는 2회로 유지가 되었고 경제 성장률 또한 마이너스가 아닌
아직은 플러스 1.7까지 약간 하향하긴 했지만 아직 플러스죠. 하지만 근원 PC는 약간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이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물론 이제 저항 구간에서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봤다. 시장은 점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슬라는 빨간 나라 구간을 55% 훑으면서 장을 양봉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날은 저항선 235불, 240불에 오면 숏을, 지지선 230불에 오면 롱을 잡으면 되는 날이었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전날 파월이 올려놓은 주가를 ECB 총재 라가르드가 관세 정책으로 인한 유로존 인플레가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장이 하락하였죠. 그래서 미장도 프리장에서 이렇게 하락하였는데요. 다행히 제가 기준선으로 끈 228.91불을 지켜주면서 횡보하였습니다. 이날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나머지 지표들도 잘 나왔는데요. 물론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이 높다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FOMC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 주요 지지선을 잘 지켜주었기에, 그리고 이날은 양봉으로 마감한 날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뭔가 돌아서는 느낌이 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선 235불, 239불에 오면 숏을, 지지선 230불에 오면 롱을 잡으면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망의 금요일입니다. 세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지수 옵션, 지수 선물, 주식 옵션 총 3가지의 만기가 도래한 날입니다. 제가 옵션 분석할 때 245불,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 250불 직전에 247.5불을 언급했었는데요. 제가 245불, 247.5불을 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보니까 차트 움직임을 보면 245불 옵션 저항 구간을 맞고 하락했죠. 그리고 지지를 받고 삼각 수렴을 거친 후에 쭉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연성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잘 상승하였는데요. 247.5불이 되니까 약간 막힌 느낌이 들죠. 하지만 옵션 만기일 영향일까요? 막판에 쭉 당겨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250불 옵션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긴 넘지 못하고 249.66불을 찍고 마감하였는데요. 이날은 245, 247.5에 오면 숏을, 지지선 235불에서 240불에 오면 롱을 잡으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지막 금요일은 옵션 구간 빨간 나라를 100% 훑으면서 장 마감하였습니다. 테슬라 다시 250불 근처로 올라왔는데요. 다음 주는 236불만 지키면 275에서 280불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다음 주에 못 갈 수도 있지만 236불만 지키면 언젠가는 275불에서 280불을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간 복귀를 하겠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단기 상승이 나왔지만 122불 옵션 저항 구간에 막혀 122.89불을 찍고 하락하였습니다. 추가로 GDP 나우가 발표되자 추가 하락분이 나오면서 기준선까지 깨버렸는데요. 다행히 118불 옵션 지지 구간이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하여 120불 옵션 저항 구간까지 올라왔고 재차 하락하여 장 마감하였습니다. 이날은 저항선 122에서 120불에 오면 숏을, 지지 구간 118에서 119불에 오면 롱을 잡으면 되었던 날입니다. 옵션 구간은 빨간 나라를 50% 훑고 지나갔네요.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엔비디아에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GTC에서 젠슨 왕이 2028년까지 로드맵을 공개하였습니다. 젠슨 왕이 나오기 전엔 하락하였지만 등장하기 직전까지 반등하여 올라와 주었습니다.
젠스황의 연설이 시작된 지 한 15분 정도 이후에는 다시 세론이 나오면서 하락하였고 115불을 지켜주었지만 117불에 저항에 막혀서 다시 하락하면서 장마감하였습니다. 저항선 118불에서 119불에 오면 숏을, 지지 구간 115불에 오면 롱을 잡으면 되었던 날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파란 나라를 100% 움직였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보면 세력들이 옵션 구간을 참 잘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도 이 100%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계속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FOMC 발표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는 프리장에서 상승 중이었습니다. 프리장에서 115불을 맴돌고 있었는데요. 그 위에 있는 마루보다는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120불을 상단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바로 밑에 있는 112불을 잡았고요. 기준선은 116불을 잡았습니다. 116불을 지지해 주니까 쭉 상승하여 120불 옵션 상단 구간까지 쳤는데요. 매물이 출회되면서 117불에서 장마감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옵션 구간을 100% 가지고 놀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속 100%입니다. 요거 잘 봐두세요. 이날은 저항선 118불 그리고 120불에 오면 숏을, 지지 구간 116불, 117불에 오면 롱을 보면 되었던 날입니다.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FOMC를 잘 끝마치고 다음 날이 되자 ECB 총재가 관세 정책으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유럽장이 빠지면서 미장도 같이 빠지게 되었는데요. 전날과 똑같은 옵션 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116불 근처에서 지지가 나오더니 120불까지 또 상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118불 근처에서 횡보를 하다가 마감하였는데요. 이날은 저항선 119불, 120불에 오면 숏을, 지지 구간 116불, 118불에 오면 롱을 잡으면 되었던 날입니다. 자, 옵션 구간을 100%씩 움직이는 날이 3번 겹쳤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옵션 구간을 다 놀고 나면 금요일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흐름을 못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을 보겠습니다.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117불을 맴돌고 있었는데요. 116불을 기준점으로 잡고 122불, 112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계속 100% 구간을 움직이다가 이날은 빨간 나라를 30%밖에 안 움직이고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만큼 3일 동안 변동성을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피로감 때문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은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엔비디아 금요일은 저항선 18불에 오면 숏을, 지지 구간 115에서 116불에 오면 롱을 잡으면 되었던 날입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좀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단타 치기에는 아주 좋은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GTC 2025를 마쳤는데요.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좋았지만 주봉은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데요. 다음 주엔 좀 더 분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옵션 분석과 차트 복귀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며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해오던 차트 복귀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고 슈퍼투자 노트에 이렇게 이미지로 대체하였는데요. 슈퍼투자 노트를 받으시려면 구독 중인 모습을 내 프로필 모습이 담긴 이미지로 캡처하여서 카카오톡 인증하시면 슈퍼투자 노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말고 유튜브 닉네임을 입력하고 액세스 요청하시면 완료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라이브 방송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